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너액티브 심리카드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타로 전문 강사 제이이고요. 이제 이 카드의 목적은 타로 상담하실 때 보다 깊이 있는 상담, 그리고 내면 심리에 깔려있는 것들 좀 더 깊숙이 내담자를 이해하고 보다 치유할 수 있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번 심리카드 클래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일체의 도용 강의가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12개 내지는 15개의 그룹 집단, 소인격체 집단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한 부분들 이제 각종 원서들이 있어요. 원서들마다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강의에 담았기 때문에 굳이 책을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책 읽는 게 좋아,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고 좀 더 알아가고 싶어 해서 책을 사시는 것은 절대 말리지 않겠지만 굳이 이 강의 들으시면 책을 사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고 이너액티브 카드에 담겨있는 대부분의 상징들을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상징 위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임상이론, 지금까지 오래 써왔던 경험상 임상이론 위주로 또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강의보다도 심도 깊게 진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이번 강의 제가 홈카페 직원 선생님 상담했을 때 이 카드와 사주 오라클 딱 2개만 썼어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 중에 이제 사주 오라클과 이너액티브가 있는데 이 2개 카드만 딱 썼는데 남자 선생님께서 직원 선생님이세요. 저한테 처음에 상담 받으시고 이제 등록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억대 연봉 클럽 가입을 축하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우리 기존 회사에 이제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인기 상담사 선생님들. 제가 타로를 활용하지 않고 딱 오라클 2개. 근데 이 오라클 2개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활용할 때만 해도 비인기 카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한참 비인기였는데 그때 21년도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도 제가 촬영을 하고 있고 많이 보급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카드에 이제 사실 현업 노하우를 사실 인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저는 되게 큰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강의를 수강을 해서 선생님께서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사로서 아낌없이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아마 강의의 어떤 퀄리티나 진정성은 알아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제 강의 듣고 나면 다른 강의는 못 듣는다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로 제 강의에 대해서는 정평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번 이너액티브 카드 첫 번째 클래스에서 이제 개론 진행했는데 개론 조금 더 마무리를 하고요. 12개의 집단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이제 상징 클래스, 이론 클래스, 임상 클래스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면 가족 시스템인데 1980년대 초 리처드 시어츠에 의해 개발되었고 정확히 지금 이 이너액티브 심리카드가 만들어진 건 톰 홈즈와 로리 홈즈예요. 이분들이 2013년도에 이제 개발을 하셨고 그림은 샤론 엑스타인이란 분이 사파로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웨이트 카드와 비슷하죠. 최초 타로를 개발한 건 웨이트가 아니에요. 다만 그걸 재구성하고 카드로 또 모던 타로로 만들고 그걸 그린 게 파멜라 콜먼 스미스이듯이 이 이너액티브 심리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에 톰 홈즈와 이제 로리 홈즈가 같이 카드로 개발을 했고 그림을 그린 게 샤론 엑스타인 분이세요. 그래서 2013년도에 아마 65장 정도로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변화를 거듭하면서 18년인가? 그쯤에 75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최종 지금 75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이 있는데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왜 타로에도 메이저, 마이너, 또 마이너는 4원소 이렇게 나눠지듯이 번호는 붙어 있지 않지만 이너액티브 카드에도 12개에서 15개에 가까운 집단이 있어요. 그런 그룹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또 그룹은 각자의 그룹이 서로를 이제 경계하고 밸런스를 맞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의 공권력도 3권 분립이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잖아요. 입법부는 이제 국회죠. 법을 입법하는 곳.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을 처리하는 곳이죠. 법원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행정부는 행정부처죠, 말 그대로. 각 장관이 관리하는 행정부처들.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나눠주잖아요. 서로를 경계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에도 예를 들면 관리자가 지나치게 활동할 때 반항자가 이제 관리자, 매니저 그룹을 경계를 한다든지, 또 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자, 뭐 이런 서로 간의 상호작용, 또 저항과 반작용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또 그룹 외에도 카드 한 장 한 장 타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상징들, 또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임상 이론들,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론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우리 의식의 표면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어요.
의식 저장소라고 부르는데 평상시 우리 의식에는 드러나는 거실인 거고 잠재의식에 깔려있는 건 우리가 자각하기가 어렵죠. 이런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곳이 무의식, 즉 전체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의식 저장소에 있던 게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끼고 감정으로 표출화되고 어떤 행동 역할극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의식의 표면이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장악하는 곳이 일상 거실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는 가라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즉 씨앗 상태로 존재를 해요. 이게 이제 드러나면 일상 거실 의식인 거고 지금 땅 밑에 숨어 있을 때는 잠재 의식인 거죠. 잠재되어 있다. 즉 잠재된 씨앗으로 있다가 무언가에 의해 자극을 받거나 투출되면 이제 표면으로 올라와요. 그게 이제 감정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출되죠. 그러한 의미이고 이제 그 참자라는 것이 리더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참자 상태일 때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고 모두가 이해되고 공감이 되고 모든 운해예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운해에서 발휘하는 모든 것들이 좀 두드러지는 것이 참자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참자가 각각의 파트들, 그룹들을 제대로 지휘하고 리드를 해야 우리 내면이 평안하겠죠. 개론 1편을 들으셨으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시겠지만 참자가 리드를 잘해야 각각의 이제 부분 활동들이죠. 관리자 집단이라든지 여린 집단이라든지 보호자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맞춰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두드러진 부분이 아니고 참자 상태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노라는 감정이 있었을 때 분노에 대해서 저항하잖아요. 그러면 분노를 꽉 붙잡게 돼요. 마하트마 간디나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항하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 그래서 비폭력 운동이잖아요, 선생님. 폭력에 저항하지 않는 게 아니고 폭력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것 역시 어떤 폭력이라는 것을 자극하는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행동 역할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바라보면 그건 사라져요. 다만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자꾸 붙잡게 되죠. 그래서 이너액티브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너액티브 카드나 그걸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의식에 투출된 어떤 감정, 에너지,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무엇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고요. 자각을 하고 그걸 거부하거나 밀어내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있구나. 그걸 토닥토닥 이제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그것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참자가 지휘를 했을 때 사라지고 배경으로 다시 물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명상센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해외에는, 서양에는 명상센터. 뭐 인도라든지 이제 서구권에 명상센터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전 세계 각지에서 이제 유명 명상센터라고 찾아와요. 병기가 600개나 있대요, 선생님. 근데 그 병기를 처음에 보면은 우엑 우엑 하면서 막 역겨운 감정이 들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남들이 쓰던 병기를 닦는 명상을 하는데 그걸 처음 닦았을 때는 누구나 아무리 스님이라고 해도 역겨움이라는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스님과 이제 명상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걸 일종의 자각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역겨움을 느끼는구나. 그런 역겨움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구나 자각하고 인정하고 그 감정을 존중해요. 그렇게 했을 때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편안해지면서 그 역겨움이라는 게 안정을 찾아서 이제 배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오히려 타인에게 이렇게 편안함과 안식을 주는 병기를 닦음으로써 타인에게 청결감이라는 기쁨을 주는 만족감으로 역겨움이 즐거움과 안식으로 대체되죠. 역겨움이 배경으로 물러나고 즐거움과 안식이 다시 거실로 올라와요. 자, 이렇게 이걸 내가 가진 감정, 느낌, 에너지를 자각하고 바라보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고 인지하는 과정, 그 역할을 위해 만든 게 이너액티브라는 카드이고 그래서 소인격체는 12가지 대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가지에서 15가지라고 해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이제 12가지가 있는데 가볍게만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고군분투하는 집단인데 고군분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일종의 주의력 방해자예요. 주의력 방해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왜 우리가요, 선생님, 되게 회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을 느낄 때
살짝 자꾸 달콤한 케이크 먹고 싶다든지 자꾸 뭐 강렬한 노래를 듣고 싶다든지 이 대표적인 디스트랙터 카드 중에 헤드폰을 낀 채 걸어가는 소년이 있어요. 왜 우리는 선생님 보통 자극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좀 덜 자극이 오는 순간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이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이제 편안하게 고요한 노래를 들으면서 산책을 하면 되는데 막 자극받아 있을 때는 그런 편안한 느낌조차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강렬하고 자극되는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일상 속의 공백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 앉아서 그냥 가만히 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보통? 자꾸 유튜브 보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 식으로 의식을 자꾸 뭔가 딴 것으로 돌리는 게 주의력 방해자예요. 그리고 이 주의력을 방해하는 하나의 원리 중에 고군분투인데 워커홀릭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죄송해요. 워크홀릭이에요. 이게 워커홀릭이라고 하는데 일 중독인 거죠. 일에만 미치고 일에만 몰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기저에 깔려있는 게 무엇이냐고 봤을 때 다른 것들을 보니까 뭔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도태되면 어떡하지? 예를 들면 선생님 우리 저기 사이트만 해도 그 굉장히 오랫동안 끄지를 못하고 켜두죠. 이제 그 심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고군분투 집단인 거예요. 근데 그 고군분투하는 집단의 이유가 뭐예요? 이제 주의력 방해인데 무엇을 회피하고 싶어요, 선생님? 주의 염려죠. 걱정하죠.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도태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죠, 선생님.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내면에는 각각의 파트들이 있어요. 자, 관리자 집단인 또 무엇이냐 했을 때 관리자 집단이란 건 우리에게 사회적 규범이라든지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의무를 주면서 예를 들면 뭐 반항자 집단 있죠. 이 반항자 집단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치게 느슨해지고 뭔가 어떤 여린 집단이 있으면 또 보호자 집단이 보호를 해요. 아이처럼 여린 집단 이런 것들은 또 보호자 집단이 보호를 하고 또 타인을 돕고 제이쌤도 늘 뭐 이 너처링 파트가 이게 자극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늘 타인을 도와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또 좋은 강의를 통해 타인을 만족시켜주고 싶은 저의 어떤 지금 심리가 이 플리징 파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은 양육자 집단이 있는데 사람을 아끼고 케어하고 또 내 안에 내면에 상처 입은 어떤 여린 집단 우울한 어떤 우울감과 슬픔을 느끼는 집단을 양육자 집단이 나타나서 케어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치게 걱정하고 사람을 경계한다든지 또 막 그 펑크하게 심취하면서 왜 사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관리자에 대한 저항심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관리자에 대한 저항감. 관리자라는 건 엄격한 도덕적 규칙을 뭐 제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압박을 하는 건데 물론 모든 카드들이 압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관리자라는 것이 압박감을 느끼게 유발을 하죠. 그러면 이제 반항자 집단은 왜 이런 거 이제 관리자 집단이 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떤 선도부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흰색 양말이 없어서 검은색 양말을 신었는데 눈물이 펑펑 쏟을 정도로 심한 말을 들었어요. 그게 미션스쿨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때 당시에 흰 양말 없어서 검은 양말 신었다고 이제 그 귀미 카드 있잖아요, 선생님. 신용카드를 넘으면 맞았어요, 그때. 근데 제가 30대인데 뭐 지금 20대들이 들으면 놀래려나 10대 20대? 근데 그때도 사실 두발 자유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었던 상태라 그 학교 좀 뭔가 빡세다는 표현 좀 그런가? 좀 빡빡한 규정이 있었죠. 그럼 관리자 집단이 저항하는 게 반항자 집단이에요. 내가 염색을 할 수도 있고 나만의 개성을 유지하고 나만의 독창성을 개발하고 싶은데 왜 사회는 우리를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엄격한 어떤 도덕적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제가 미션 스쿨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저보고 독실한 교인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그래요. 교인 같은데 타로를 한다고. 그래서 교인 아니라고. 대학생 때도 제가 완전 그냥 이미지가 그 독실한 교회 다니는 누나 이미지 있잖아요, 선생님. 클럽도 안 다니고 어디 놀러 다니지도 않고 항상 성경책 비슷한 걸 팔에 끼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사실 불자거든요. 불자인데 늘 성경과 관련된 서적 이런 것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독실한 교인인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어떤 신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성적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실제로 영입도 많이 하려고 했어요. 딱이다 하면서. 근데 사실 저는 불자입니다.
예. 그래서 자, 관리자 집단 엄격한 도덕적 가치라든지 사회적 가치라든지 사회적 뭔가 약속 규범에 대해서 엄격하게 선을 긋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1분 1초 늦으면 안 돼 타인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관리 이제 매니징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격하게 거부하는 게 반항자 집단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또 내면의 여린 것을 보호하는 것이 보호자 집단이고 또 내면의 여린 부분을 양육하는 것 그 다음에 케어하는 것이 양육자 집단이고 또 케어를 받고 싶으면 양육자 집단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결핍되었다는 의미로. 자, 그리고 소방관 집단이 무엇이냐. 뭐 예를 들면 주의력 방해자가 과도하게 올라간다든지 예를 들면 주의력 방해자 중에 행복한 돼지라는 카드가 있어요. 막 많이 먹어서 살찌는 카드거든요. 이제 회피를 하는 거예요. 현실 도피를 하면서 막 선생님 스트레스를 풀려고 많이 먹으니까 막 그런 잘못된 습관들. 우리 타로 카드를 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선 디스트랙터죠, 선생님. 내가 느끼는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선생님 저도 답답하면 타로 봅니다. 그냥 3만 원 내고 타로 보고 말지. 타로 보면은 답 나오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내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나한테는 지불할 만한 가치가 충분해서 타로점을 저도 봅니다. 다만 그 선생님이 내가 타로 마스터인지 모르기만을 바랄 뿐. 선생님 예를 들면 그냥 10번 칼이 나왔어요 하면 속으로 알죠. 당연히 알죠. 근데 그게 뭐예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이러면서 그 선생님은 내가 꿈에도 타로 마스터인지 모르기를 바라는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그래 제가 뭘 물었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실력자로 나온다.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척 했는데 저는 실력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립 서비스 해주신 거겠지만 기분이 좋았죠, 선생님.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했냐. 이제 소방관 집단이에요. 이런 애들은 이제는 모든 걸 다 이제 송두리째 다 해결해 버리고 싶은 심리인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제 분노를 느낀다. 소방관이 나타나서 이제 막 그 분노의 화에 이제 물을 쏴주죠. 그러면서 진화를 해주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해주는 게 소방관 집단입니다. 그러고 이제 건강 관련 집단, 생명과 관련된 집단이 있고 우울감, 슬픔, 여린 집단 이렇게 여린 집단은 상처받기 쉬운 거예요, 선생님. 이게 극대화됐을 때 좀 우울감과 좀 공허감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선생님 왜 우리 내면에는 명상을 하자던가 기도를 하자던가 좀 더 선생님 내면에 깊이 있는 심도 깊은 곳으로 통합해 갈 수 있는 영적 안내자 집단이 있어요. 제이쌤은 기본적으로 이 12가지 집단 중에 과거 기준이에요. 아주 오래전 20대 때는 어떤 파트가 어떤 집단이 활성화되어 있었냐. 주로 영적 안내자 집단과 그 다음에 도우미 집단, 타인을 만족시켜 주려는 집단 요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 그냥 추측컨대 어떤 집단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요즘 제이쌤에게 어떤 집단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물어본다면 반항자 집단, 보호자 집단 요런 것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떤 여리고 슬픔을 자꾸 보호해야 하고 싶고 뭔가 드러내기 싫고 반항하고 싶고 이런 12가지 대표 집단이 있다 하는 것들 알아두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 상징하고 임상이론 하면서 차차차차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씩 더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론 제가 넣어놓은 사진이 전부는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사진들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집단들이 관리자 집단이다 하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엄격한 관리자들이고요. 이 관리자가 좀 인자한 모습을 보일 때 우선순위 관리자가 되죠. 이런 관리자들의 특징은 반달형 안경을 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몇 장, 한 서너 장, 4-5장 정도 더 있어요. 관리자 집단들이. 좀 그래서 이제 나만의 고립, 가치, 어떤 뭔가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하면서 다만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인자함을 보일 때 이건 비판자고 판단자고 뭐 판단자, 비판자, 그 다음에 뭐 보스형 관리자 등등등 전문직 여성 이렇게 있고 우선순위 관리자라고 불러요. 이런 이름들 꼭 알아야 되느냐? 카드 한 장 한 장 하면서 알아가실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런 애들 딱 관리자처럼 보이네. 인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관리자들이 하는 역할 타인에 대해서 또 혹은 나의 내면에 대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심판적으로 판단하고 좀 뭔가 억압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규칙을 중시하는 게 관리자 집단이다. 내면을 관리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성향을 보인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항자 집단입니다. 이 반항자 집단은 누구에게 반항하느냐? 주로는 이 관리자 집단에 대적합니다.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더는 다가오지 마. 뭐 타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내면의 관리자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이 친구가 좀 툴툴이라고 부르는데 이 툴툴이가 지금 이렇게 보스형 엄격한 보스가
좀 인자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회귀했을 때 우선순위 관리자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는 확성기를 들고 굉장히 엄격하고 완고한 모습 보이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본인이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여기는 휠체어를 탄 존재가 있는데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케어를 하는 어떤 뭔가 선생님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위해 본인이 나서서 알려줄 수 있는 인내심. 여긴 누가 봐도 확성기까지 들 정도로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모두에게 공표하는 거잖아요. 이제 인내심이 없다. 예를 들면 제이쌤도 100명이면 100명에게 카톡 답을 하면 되는데 도저히 심적 여유가 없구나 하면서 확성기, 즉 공지죠. 공지 한 방으로 모두에게 알리자. 공지를 올리고 일단은 한 명 한 명에게 전달하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좀 이게 인내심의 부족일 수 있는데 여기는 한 명 한 명 이렇게 내가 가르쳐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있죠. 혹 설사 더욱 도움이 필요한 존재일지라도 내가 웃으며 선한 인상을 지금 인상 자체가 다르죠. 보시다시피.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툴툴이가 좀 선생님 이렇게 이 친구가 보스 관리자가 인자한 모습을 보이듯이 이 툴툴이도 인자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양육자 집단이 있어요. 없네. 여기 있어요, 선생님. 양육자 집단에 있는 이 빨간 소파 보이세요? 예, 아까 전에는 뚱뚱한 남자가 혼자 앉아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 남자가 2명의 아이를 케어하고 있죠.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연관이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어머니, 모성형 양육자고 이거는 아버지, 부성형 양육자예요. 예를 들면 남자 카드인데 이런 카드가 뜬다? 그러면 좀 어머니의 어떤 모성을 자꾸 기대하거나 그런 것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부재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여기는 어때요? 뭐 제이쌤이 자꾸 이런 카드가 뜬다? 아버지가 이제 저는 아버지가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남동생을 케어하고 막 주변에 다 떠맡았거든요. 이렇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30대가 넘어가니까 20대 때까지 안 하던 행동을 해요. 막 칭얼칭얼.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왜 있잖아요 선생님, 보상심리 같은 것 같아. 보상심리. 저는 아빠가 저를 진짜 많이 예뻐하셨거든요. 너무 이렇게 막 콧구멍까지 막 선생님 뭐 뽀뽀를 해줄 정도로 엄청 막 아끼고 예뻐했는데 막 집안도 나름 선생님 유복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순간에 이제 파탄이 난 거죠. 아버지의 부재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30대가 넘으니까 그런 보상 심리가 생기나 봐요. 근데 진짜 안 하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저 스스로에 자주 놀래요. 자주 놀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결핍된 것 아닐까. 팩트죠, 선생님. 그래서 우리 내담자분 중에 손님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제가 이제 무슨 말 끝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물으시길래. 그랬더니 그 손님이 이제 남자 손님인데 약간 이제 인신공격일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저보고 아빠 없이 자란 애들은 접착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착력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남자한테 접착력이 떨어진대요. 남자한테 이제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도가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을걸요, 선생님. 오히려 이제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남자에 집착하는 경우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 억압받고 자라면 이제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 거부감이 좀 크거나 혹은 이제 아버지의 부재도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내담자님과 저가 이제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는데 절친 같은 분이고 서로 사랑하는 내담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언니 내담자분은 아버지의 부재인데 아버지가 계시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적대 관계처럼 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나이 든 남자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보이고 그런 경우라면 좀 심한 말이지만 아까 남자 내담자분이 말씀하신 그런 뭔가 접착력이 떨어진다, 잘못된 표현이지만 좀 좋게 순화해서 말하자면 남자에 대해서 이제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 잘못된 거죠. 남자한테 충성한데 이거 사실 무슨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분의 어떤 의도는 알겠어요. 그만큼 남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근데 저는 거꾸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적대관계가 아니고 완전한 부재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애정을 퍼주던 사람이 갑자기 부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육받고 싶은 심리가 나타나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선생님. 저 이너액티브 강의에서 할 건 아닌데 이제 팁처럼 말씀드리자면 우리 060 내담자분들 중에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선생님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경우 참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런 경우 저처럼 이런 결핍 상황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이상하거나 잘못되거나 병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어떤 트라우마거나 결핍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자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뭐 증후군 하나 없는 사람 절대 없고 그게 060 타로 마스터든 뭐 콧대 높은 척하는 사람 포함 어떤 사람이더라도 숨기고 있느냐 혹은 드러내느냐는 차이지 누구든 결핍된 부분 혹은 과잉된 부분 어떤 트라우마, 증후군 이런 것들은 누구나 있고 상처와 결핍은 누구나 있어요. 다만 저는 저의 상처와 결핍을 이제 강사로서 먼저 밝혀보라 이 카드에서 밝혀보라 한다면 저는 좀 뭐랄까 반항자 집단도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선생님. 반항자 집단? 무엇에 대한 반항? 저는 이 쉽사리 좀 뭔가 붕괴하는 모습 이런 것 보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이거 원팀 정신이거든요. 같은 타투를 하고 같은 목걸이를 하죠. 다들 같은 목걸이를 하고 원팀 정신이에요. 빨간 두건을 맺죠, 각자. 이거 빨간 두건 이거 잘못 말하면 진짜 선생님 저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매 맞을 수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흔히 연상되는 그런 표현들 있죠. 붉은 두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편향적일 수도 있지만 반항적인 자세로 우리 의협심을 가지고 뭔가 어떤 조직화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굉장히 사회 반항적인 fuck you라고 뒤에 적혀 있는데 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냐면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우월감에 과시하는 사람, 과시예요, 선생님, 과시. 자기 우월감에 대해서 과시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자기 잘난 맛에 어떤 뭐랄까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 저는 강사지만 선생님 제 직업이 강사인 거지 내가 선생님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선생님께 배워야죠, 인생 연륜을.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나의 포지션이 너보다 낫다는 이유로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그런 의미의 반항자 집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누가 선생님 저는 어떤 타인에 대해 함부로 억압하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뭐 나쁘게 하거나 비아냥대거나 내가 난데하면서 뭔가 선생님 억누르려고 하거나 이런 거 잘 못 보는 성격입니다. 나와 관련이 없어도 꼭 그걸 해치우고 마는 그런 반항자 집단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제가 사람들이 가끔이 아니고 이제 우리 내담자분들도 그러시고 제자쌤들이 사실 뭐 사정이 있겠지, 아프구나 이렇게 휴무 중이구나 하지만 만약에 회사나 어떤 온라인 사이트 상담을 모두 그만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나 똑바로 살아. 예,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 말에 통감했어요. 저희 엄마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제자가 몇 명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제가 뭐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엄마가 봤을 때는 맨날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막 시달리고 이런 게 보기 안 좋죠, 사실. 보기 안 좋죠. 그러니까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살아서 일반 직장으로 돌아갈까까지 생각을 했어요. 뭐 홈카페에 직원으로 취업해야 되나? 뭐 물론 저를 받아준다는 보장은 없는데 진짜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내가 상담사가 아니고 직원으로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 타인에게 간섭이 많죠. 어지랖이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항자 집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어떤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개성을 짓밟는 행위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이 반항자 집단 중에 이 두 가지 카드들은 어떤 의미냐면 화를 지나치게 내고 분노하죠. 이 분노하는 이유가 선생님 뭘까? 나를 억압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인 거예요, 선생님. 나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이 더는 다가오지 마. 저도 이렇게 될 때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있죠. 누군가가 선생님,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이 누군가가 가스라이팅 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화가 나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마 하게 되죠. 그런 시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겪는다? 그러면 그게 활성화되면서 쉽사리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쉽겠죠. 좀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고. 자, 주의력 방해자와 소방관 집단. 여기 이 카드들이 전부는 아니고 이제 헤드폰을 끼고 가는 어떤 대학생, 도서관에 지나가는 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의력 방해자들이 있는데 내가 주의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즉 회피 기제인 거죠. 내가 뭐 술, 담배, 뭐 중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달콤한 것, 탄산 중독, 탄수화물 중독, 패스트푸드 중독, 이런 뭔가 달콤한 것 중독, 그 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게임, 휴대폰,
그 다음에 운동 중독도 하나의 어떤 주의력 방해자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상담 중독, 담배 피우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다이어트 중독, 그 다음에 쇼핑 사치품 중독,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력 방해자의 일환인데, 그런 과도하게 활성화된 어떤 주의력 방해자 기제죠. 그러니까 뭐 회피 기제들을 또 한순간에 다 해치워버리려는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 패턴을 한순간에 해결하고 싶은 심리가 나타나는 게 소방관이죠. 그리고 탈진 상태를 보여요. 이 카드는 죽음 카드인데, 반대 카드가 이제 바이올로지 카드에 있어요, 선생님. 반대 카드가 이렇게 생명 카드에 나타나죠. 같은 포즈인데 이건 살아 숨쉬고 건강한 거고, 이 카드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카드들도 다 같은 포즈를 취하죠. 관련이 있는 카드들이고요. 알아만 두세요, 선생님. 이 카드는 죽음 카드, 정반대의 카드죠. 건강하지 못한 습관의 극대화라는 거예요. 다만 해결 방법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휴대폰만 보는, 요즘 지하철 타면 그러죠. 휴대폰만 본다든지. 고군분투 집단인데 얘는 일 중독도 마찬가지로 주의력 방해, 회피 기제인 거예요. 무엇을 회피하느냐? 지나친 주의 염려, 걱정인 거죠. 이렇게 막 망하면 어떡하지? 막 옛날처럼 실패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하는 기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의력 방해를 하는 거예요. 워커홀릭, 중독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막 내가 나빠 보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심리인 거죠. 안 좋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내 몸을 혹사시키고 정신을 혹사시키면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군분투 집단 마찬가지예요. 주의력 방해자의 일환인데, 이 경우에는 주의력 방해자의 일환이죠.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삶에 대한 두려움을 대체하는 거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만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고군분투인데 이 도우미 카드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도우미 카드가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모두가 너도 나도 살려줘 제이쌤도 이렇게 느낀 적 있어요. 선생님 새벽에 막 4시에 전화 왔고, 선생님 저 자살하고 싶어요. 전화기만 들고 있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들고 있지 끊겠어요. 자살해라 이렇게. 큰일 나죠. 근데 이제 더 좋은 방법을 제안하고 싶지만 그 사람은 더 좋은 방법을 원치 않고 저를 원한대요. 그냥 네가 있어주면 일단 이 순간 내가 덜 불안하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지난 몇 년간 한두 번이 아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해요. 선생님 모두가 이제 선생님 이거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제가 제자니까 30분에 조금만 상담료 깎아주세요. 모두가 그러면서 선생님 저는 어지간하면 맞춰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칼같이 선을 그을까 싶어요. 나 살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모두가 이제 매달리는 상황. 이제 이것도 일종의 선생님 다기능 수행자 멀티플레이어인데 이제 능력자이기도 하지만 능력자예요, 선생님. 이 와중에 몸매 관리와 선생님 단정까지 했어요. 그러니 능력자이긴 하지만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자, 타인을 만족시켜주려는 심리 집단인데 이 아이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선하고 좋고 뭔가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이제 부모를 만족시켜주려고 한다던가 모범생적인 모습을 우리 학창 시절에 보이고 싶은 것, 이제 어른이나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심리죠. 좀 그런 것에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깡마르고 바비 인형처럼 예뻐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강박관념, 모델들이 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카드들.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지는 집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런 시선을 끄는 도구, 그다음에 모두가 박수치는 것은 이제 회색 배경이고 이제 삐에로만이 부각되어 있는데 굉장히 선생님 퍼포먼스에 능한 능력자일 수도 있고 제이쌤도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시선을 끌고 강의를 듣고 강의를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강의를 통해 매료시키는 것이 강사의 역할이죠. 근데 또 그 강의의 즐거움이라든지 시선을 끌만한 포인트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강사의 능력이다. 그래서 선생님 크리에이터나 엔터테이너기 때문에 뭐 진행자나 어떤 뭔가 연예인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려는 심리에 가깝다.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카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호자 집단인데 보호하려는 거예요. 이 친구 이제 아까 부성의 카드에도 나오지만 내 새끼를 보호해야 돼. 곰은 대표적으로 서양에서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야생 본능, 생존 본능, 보호 본능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담 쌓았지만 선생님 제가 지금 샘플로 공개할 수도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적절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보호자 집단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카드들. 그 다음에 이제 경계하는 집단, 갑판에 서서 멀리를 바라보죠. 그리고 염려하는 집단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리고 상처받은 집단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울감과 슬픔을 느끼고 좀 우울증에 가까운 카드들 이런 카드들이 너무 나온다. 요즘에 좀 두드러지는 심리가 우울감일 수도 있지만 좀 장기화됐을 때 우울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을 되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카드들
뭐 건강과 관련된 카드들, 되찾을 필요가 있는 카드들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이쌤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요? 준 카드 중에 한 장이 이 카드였어요. 와, 버거워 보인다. 늘 뭐 일처리가 쌓여있고 뭐 카톡도 쌓여있다 하고 바빠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지쳐 보인다 하는 카드죠. 이 도우미 카드도 이 카드랑 선생님 이 두 장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이 사람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려 하고 아껴주려고 하고 진심인 사람이야. 좀 이런 카드, 이 카드도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임상실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책을 들었느냐, 바구니를 들었느냐, 아이를 들었느냐, 이제 그 해결 키트를 들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이런 카드들 도와주고 양육하고 싶은 심리 또는 혹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심리에 나타나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다른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는데 12개에서 15개 집단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카드 한 장 한 장 상징들과 어떤 임상실전 해가면서 75장을 정리를 할 거고요. 75장을 정리를 한 뒤에는 이제 임상실전과 연계 요약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